달리잖아요. 3,000명 가요. 그런데 왜 페라리가 금메달을 안 받는 거죠? 인간 승리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스토리에 우리는 응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인간. 스토리가 있는 인간.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경쟁력이 인간미, 인간의 매력 이런 건가요? 유니크함. 유니크한 한 사람으로서. 아마 20년 후에는 진경님 지금 모습을 가지고 만든 로봇이 이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저랑 똑같이 생긴 로봇이요? 그럼요. 네.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돈 내고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잖아. 매력이 없죠. 매력이 없잖아. 그 매력을 예전에 발터 베냐민이 아우라라는 개념을 만든 거잖아요. 그 아우라의 개념은 뭐냐면 공장에서 막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오리지널은 하나죠.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딱 하나죠. 그런데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모나리자 그림을 눈으로 구분할 게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똑같이 100만 장 이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발터 베냐민이 궁금해한 건 그 복제판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 돈을 안 낸다. 왜 오리지널에 돈을 낼까? 오리지널만 아우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희망이 있네요. 그럼요. 단 그러기 위해서는 유니크해야 돼요. 인공지능 시대는 슈퍼스타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사회에서 본인의 성격이나 자아가 없어서 마치 대량 생산됐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건 기계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시대에 지식만 가지고는 기계하고 경쟁할 수가 없어요. 유니크한 오리지널. 그렇죠. 피지컬에 대한 생산력이 확실히 좋아졌다면 인간의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는 분들이 상상하는 미래는 AI가 10년, 20년 후에 AGI로 발전하면 생산성이 상상을 초월할 수준으로 올라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GDP가 지금은 1년에 2%, 3%씩 올라가는데 10%, 20%씩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한 사회에 30, 40% 정도 실업률이 생길 수 있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 유럽을 점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수천만 명이 생겼어요. 그 노예가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 거죠. 피지컬 AI 같이. 노예는 월급을 안 받고도 일을 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의 평범한 중산층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돈 안 주고도 쓸 수 있는 노예를 부리지. 중상층한테 돈을 주고 고용하진 않죠. 그래서 잉여인간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로봇을 사면 로봇은 돈 안 주고도 한 번 지불하면 쓸 수 있고 그것이 공짜에 가깝다면 돈은 어떻게 버냐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 슈퍼스타의 시대에 유니크한 시대. 유니가 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독보적으로 잘하는 것이 무엇이나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단계 방판 하나 나오면 나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 100년 전에 탄생하신 정주영 선생님이 말씀한 이봐 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그 지금 저 동영상을 올리는 일을 한번 해볼까요? 끌어내림 법칙. 절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라. 사람은 내가 잘 나가면 축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바랄간다. 서울대 다녀도 지방대 다닌다고 해라. 돈이 싸고 돈 많이 있어도 있다고 하지 말라. 다단계 방판 만나면 꼬드김에 돈 다 날리고 만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택목이서 이런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좋은 새가 나무를 가려 둥지를 튼다는 뜻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고 키워줄 훌륭한 스승이나 군주를 가려 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에 가는지를 모르면 이걸 표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지를 같이 동행할 어떤 로직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그 앞는 곳에
내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뱅글뱅글 도는 이런 일은 현명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AI는 세상을 삼키는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가 일단 서서 나의 내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옆에 아첨하는 자가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아첨하는 자는 나를 해칠 것이다. 동양의 순자는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은 아첨을 잘하는 사람은 비방도 잘한다. 이렇게 아첨에 대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제 99% 이사를 끝냈습니다. 그 많은 짐들을 그 신문 그리고 300달러짜리 솔루션 때문에 선능은 2달, 3달까지 있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능이 제일 좋은 점은 몰이를 하기에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뇌가 다 썩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시더스가 망했을 때 시더스류의 마케팅은 다 망했습니다. 그 동업자류에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어깨동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그 류의 마케팅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스피로버. 이 스피로버는 10대까지 수수료를 준다고 할 때 10대까지 수수료를 준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내가 1에서 시작을 하겠죠. 내가 2명만 하면 돼요. 2명.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1대 채우는데 2명이면 이 2명이 1대를 채우는 데는 4명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8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나는 스피로버 하면 내 꼭지점이 어디인가 나를 물어봐야 돼요. 이미 수가 진행됐다면 끝날 수 있는 개연성이 진행된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16, 그 다음에는 32, 그 다음에는 64, 그 다음에는 128, 그 다음에는 256, 그 다음에는 512, 그 다음에는 1024, 그 다음은 2048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내가 10대까지 수수료를 얻은 사람 1번은 10대까지 돈을 벌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면 나를 포함하여 2전공 그냥 48로 하겠습니다. 2전공 48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2전공 48명이 있으면 나는 모든 원하는 1억 준다 그러면 1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받냐? 이 2명은 몇 명이 들어와야지 받냐면 4전공 96명이 와야지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겁나는 사건이 뭐냐? 계산하기 좋게 9,600명. 9,600명이 있으면 이 사람도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마케팅이든 10대가 차면 1억 원 줄게 하고 30만 원짜리 마케팅을
2,000명 하면 2,000명. 그 다음에는 4,000명 하면 2명 다 먹는 거예요. 누가 어떤 합산을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몇 명이 필요할까요? 18,000명 계산하기 좋게. 18,000명 들어오면 이 사람도 1억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50만 원짜리 마케팅에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그럼 여기 36,000명, 36,000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 먹으려면 이 사람이 또 32명이 다 먹기 위해서는 72,000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마케팅을 뭐 락을 잡았니 어쩌니 이것이 불법이다 그 말이에요. 아, 내 거는 안 서겠지. 그러면 제가 이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수학에서. 저는 이 2호선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잔인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이너리를 하면서 바이너리 옵션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72,000명이 있으면 32명이 타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72,000명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마케팅을 한다. 천억을 천억을 해서 30명이 타먹고 회사는 살죠. 왜 회사 걱정해요? 이런 마케팅은 마케팅이 안 돌아가서 회사가 망해요. 부하 걸려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하고 반대인 바이너리 옵션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100만 원짜리 마케팅에서 두 명이 들어오면 200만 원이 들어와서 10만 원 나가겠죠. 그러면 실제로 바이너리 옵션에 의해서 5%가 나갑니다. 그럼 2대 존에 4명이 들어오고 400만 원이 들어와서 40만 원이 나가면 가로치고 2대 존에는 10%가 풀립니다. 그러면 소실적의 10%는 10%가 아닙니다. 회사가 많이 남았대.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 합니다. 중요한 건 게임을 할 때는 게임의 룰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옵션에 3단계는 8명이 100만 원이면 8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가는 것은 12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여기가 몇 프로가 되냐? 3단계는 15%가 됩니다. 그럼 바이너리 옵션에 의해서 4단계는 공부 잘한 사람은 알겠죠. 아무 로직이 없다고 가정 4단계는 20%, 25% 이렇게 서서히 가중치가 되면 회사는 부하 걸려서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케팅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없는 사람은 마케팅을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남들이 돌아다니니까 나도 같이 돌아다닐란다. 어떤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할란다. 명절 끝나면 망할 회사들 많습니다. 그러나 올해 진짜 다행인 일은 이런 아름다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돈이 고갈되어 버렸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해야 됩니다. 네트는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곳입니다. 주식은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곳입니다. 선물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에 마법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어, 시간
부자의 법칙, 부자고 놀아라. 부자들은 안 놀아준다. 부자 될 놈하고 놀아라. 이마에 부자 될 놈이라고 안 적어져 있다. 우리가 3년 뒤 세상이 완전히 뒤집니다. 2026년은 그 세상 판이 바뀌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판이 바뀌는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까 시작하기 전에 띡 소리 나가지고 허리를 저는 어제 강의 때도 그런 것 같고 이것이 게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왕 대표님이 저 40개 그대로 있네요. 결국은 플러스로 가고 있는데 플러스로 가고 정산했을까요? 소리가 안 나는데. 이제 140개. 이게 5% 이 꼬리가 나오면 한 번 더 쳐야 돼요. 그냥 우린 강한 한이 있어도 숏을 한번 제가 쳐버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여기 롱하고 숏하고 잘못 쳤는데 롱을 청산하시더라고. 잘못 쳤으면 양방으로 걸려 있을 때는 놔뒀으면 아무 걱정 안 하고 여기까지 왔을 텐데 지금 총알은 또 두 번 남았습니다. 두 번. 아까 여기 꼬리 갔을 때 쳤으면 끝났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려우면 저는 12%에 팔고 30%에 나는 무조건 30% 맞이 이 개수에 30% 맞을 때까지는 나는 기다리란다. 여기서 280개를 더 치면 30%가 아니라 25%까지 바뀌는 거죠. 지금 2주째 한 번도 날리지 않고 1%도 푸지 않고 여기 해온 우리 진짜 대표님은 저는 프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그 대표님 허락 안 받고 친 이유는 뭐냐면 여기 꼬리를 달고 여기 5분 전에 꼬리를 달고 했기 때문에 여기 단기 5분 이내에 끝난다 이 신념으로 처리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근데 총알이 2배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3% 넘어가면 대표님은 그 80% 청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넘어가고 2.4가. 여기에서는 아까 쇼 구간이고 지금도 저는 쇼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데 내려갔다 3.6 플러스 했다가 지금 2.49 와 있어요. 여기서 쭉 올릴 수도 있어요. 1% 올린 거니까. 여기 스캘핑에서는 미세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미세한 움직임이. 심리적으로 여기서 쭉 올라가 보면 이때 0.1%라도 먹고 팔 걸 이런 생각을 하겠죠.
털고 나니까 내려와 버렸어요. 털고 나서. $5 따고. 그러니까 500달러에서 $5니까 1% 땄다 그 말이에요. 오늘 거래는 왕 대표는 안 해도 돼요. 지금 오르는 추세죠, 여기. 이만큼 내려왔을 때는 저는 예를 들어 숏은 안 가요. 여기 지금 오르는 이 이평선을 맞았으니까 롱 갈 수는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안 해요. 하루에 내가 3번, 4번, 5번만. 그리고 저는 레버리지를 지금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 동영상 한 가지를 보여드리고 1601 20 이런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틀린 말 한마디를 찾아내 보겠습니다. 당신의 전 재산 750만 원이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5천만 원의 빚으로 변하는 마법,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스마트폰에 찍힌 문자 한 통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계좌가 강제 청산되었으며 부족한 증거금 5천만 원을 즉시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750만 원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5천만 원을 더 내놓으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선물 시장이라는 잔혹한 도박판의 민낯입니다. 듣기만 해도 늘어나는 경제 지식, 섬뜩한 경제학.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발을 들이는 가장 위험한 구렁텅이 바로 선물 거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평생 모은 자산을 단 몇 분 만에 날려버리는 비극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투자, 주의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포식자들이 설계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선물 거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보다 수익률이 높다더라. 적은 돈으로 몇십억을 번 사람이 있다더라. 같은 무용담들이 인터넷에 떠돌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수만 명의 파산자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선물 거래는 아주 순수한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때는 17세기 일본 오사카의 도지마 쌀 시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농부들에게 가장 무서운 건 날씨였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풍년이 들면 쌀값이 폭락해서 망하고 흉년이 들면 팔 쌀이 없어서 망했죠. 그래서 농부들은 상인들과 미리 약속을 합니다. 석 달 뒤에 쌀 한 가마니를 무조건 10만 원에 사고 팔기로 하자고요. 이것이 선물의 시초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물은 아름다운 보험이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농부는 정해진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상인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으니까요. 즉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안전장치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본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발명품 중 하나인 레버리지가 결합되면서 원래 선물의 출발은 해지입니다. 미래 위험을 없애는 거죠. 근데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게임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이에요. 근데 이 다음 단어에 틀린 단어도 나오고 맞는 단어도 나와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험으로 쓰여야 할 칼이 누군가의 목을 겨누는 흉기로 변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1억 원어치의 쌀을 거래하기 위해 1억 원이 다 필요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단돈 1천만 원만 있으면 1억 원어치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금 제도입니다. 내 돈에 10배를 굴릴 수 있으니 수익도 10배가 되겠지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법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익이 10배라면 손실도 10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손실이 내 원금을 넘어서는 순간 시장은 올라도 우리가 선물 영업할 때 여러분들이 속는 것이 뭐냐면 올라도 따고 내려도 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가로치고 올라도 푸고 내려도 푼다는 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그 시장은 절대
당신의 전 재산 750만 원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물 거래의 진짜 공포는 지수가 40%, 30% 폭락할 때 발생합니다. 원금은 이미 다 까먹었는데 손실은 계속 불어나죠. 거래소는 당신에게 전화를 겁니다. 증거금이 부족하니 돈을 더 채워 넣으라고요. 이것이 바로 마진콜의 시작입니다. 레버리지라는 단어는 원래 지렛대를 의미합니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아주 효율적인 도구죠. 하지만 금융시장, 특히 선물시장에서 이 레버리지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해요. 나는 자본금이 적으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일단 시드머니를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하게 투자할 거야 라고요. 정말 그럴듯한 계획처럼 들리지만 이건 도박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는 딱 10만 원만 따고 나올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왜 레버리지가 마약일까요? 그건 인간의 뇌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1% 수익을 냈을 때보다 레버리지 100배를 써서 100% 수익을 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한번 이 짜릿한 쾌감을 맛본 사람은 다시는 연 5%, 10%의 건전한 수익률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뇌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숫자의 움직임에 영혼을 맡기는 홀짝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레버리지를 조절할 수 있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선물 시장의 변동성은 여러분의 인내심보다 훨씬 빠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과 대출금 선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심리 게임입니다. 심리를 통제하지 못하면 인자 방금 말했듯이 따면 돌아가겠다. 안 됩니다. 그리고 1% 따는 연습. 그리고 그걸 시스템화 시키면 저는 이 선물 같이 이게 주식, 네트, 방판, 코인 위험하지 않는 것이 다 없습니다. 모르고 하면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게임을 임해야 되고 저는 선물하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무수히 날려봤습니다. 지금은 안 날리는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고 그것을 로봇, 인디게이터 그리고 시간, 타이밍 이것을 구체화해서 명절부터는 이 시그널을 보고 로봇을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로봇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봇이 어디가 들렸고 로봇이 어떤 로직에서 들어가는지 이걸 내가 파악하게 되면 내가 로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오늘 아침은 목감에서 시작해서 선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